728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펜하이머 예고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보면서 이렇게 예고편 리액션도 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고편이 언제 나왔지? 요거편 나온 지는 한참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2개월이 됐네. 영화가 개봉하기 몇 달 전에 일단 예고편을 풀기 때문에 영화는 이미 다 제작이 돼 있었고, 그리고 편집을 다 끝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달 뒤에 개봉하는데, 그마저도 뭐 중간에 변수가 있으면 개봉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고편은 개봉이 다 확정되고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일단 풀기 때문에 예고편은 일단 몇 달 나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영화가 지금 개봉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개봉을 했다고 하고. 그래 미국 이런 데는 개봉 이미 했긴 한데 일단 저희는 둘 다 크리스토퍼 놀란 또 엄청 시리 좋아한다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뿐이 아니고 뭐 특히나 한국에는 맞다. 아마 한국에 MBTI로 치면 T나 J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심지어 INFP인데 나는 그런 게 왜 재밌는지 몰라.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뭔가, 톰 크루즈도 이제 한국 팬들이 되게 많은데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유독 한국 팬들이 많은 것 같아.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거 알아? 지금 방송했겠다. 크리스토퍼 놀란 우리나라 예능에 나온 응? 진짜로? 네. 알쓸 별잡이라고. 첫 화에 게스트가 크리스토퍼 놀란. 와. TVN 아니가? 미쳤다. TVN에 사는 거지. 그렇게. 야, TVN 장난 아니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근데 우리나라 그게 이게 뭐 돈보다도 이제 섭외할 수 있었던 게 홍보. 아마 홍보가 클 거야. 오펜하이머 홍보차. 그리고 그게 그 전작들이 흥행이 별로 안 되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영화 시장 자체가 좀 크고 뭐 기생충 이런 것도 성공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입장에서도 한국에 가서 홍보 한번 한다? 이게 자기한테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펜하이머 예고편을 보고 제 리액션 영상을 한번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고편이. 보고 딱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 보자. 이거 끊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나 방금 전에 이거 음. 저 원래 예고편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씩 약간 신기한 거 있으면 다시 들어보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되게 따닥따닥. 특이한 거인 것 같아. 나는 이거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릴러 영화에서 나오는 보통 그런 거. 근데 이게 아마 뭐 전기 소리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그러겠지. 일본 공포 영화 생각도 좀 나고. This is a national emergency. Detonator charged.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And I know what it means. 야, 킬리안 머피 씨. If the Nazis, 이 소리 또 나오잖아. 그러네. Nazis have a bomb. They have a 12-month head start. 몇 대는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We've got one hope.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Secret laboratory. 맨하탄 프로젝트죠 이제. Keep everyone there until it's done. Let's go recruit some scientists. 그래 그러면 Build a town, build it fast. 저걸 약간 Scientists bring their families will never get the best. 뭐라고 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쓴 거 같아. 왠지 영화에서 저런 느낌이 나요. For who knows how long. Why? Why?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아인슈타인. 그런데 아 아이스타인 나오네. 이때 아이스타인 썼으니까.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What do you want from theory alone? Zero would be nice.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ut I can perform this miracle. World War II would be over. Our boys would come home. 에밀리 블린트네. 그러니까 It's happening, isn't it?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Our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Until somebody builds a bigger bomb. You are the me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로다주 흥반도. 로다주. 이거 마지막에 이 Know what's next. 로다주. 근데 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앞뒤로 쓴 거 보면 이 소리가 나 왜 요새 소름 끼치게 들리는 나 지금 이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약간 주온에 나오는 그거 같다 생각했거든. 그 귀신 소리.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거 아마 전기인 것 같은데 전기지 어차피 원자 폭탄이라는 게 원자 핵분열 그렇지.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뭐 하는 것 같고 여기 영화에서 보면 저는 하나만 느낀 거 얘기하자면 이 아마 여러분도 예고편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사전에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맨하튼 프로젝트 잘 모르고 오펜하이머가 이런 거 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킬리안 머피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 정도만 아는데 이게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시각적으로 많이 표현될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역대 영화에서 내가 항상 이 사람 영화 인생을 쭉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극한의 것들을 좋아하더라고. 예를 들면 나는 대표적으로 인셉션이랑 인터스텔라를 보는데 내가 그 두 영화 두 편을 보고 좀 이상한데 빠졌는데 그게 이제 물질 세계랑 비물질 세계 극과 극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인셉션은 결국에는 인간 정신의 제일 밑에까지 간다. 그리고 인터스텔라는 물질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끝.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우주 밖에는 안 나가봤으니까 결국 우주 안에서 제일 우리가 갈 수 있는 미지의 곳은 이제 블랙홀이거든. 결국에는 그 영화에서 블랙홀을 보여주잖아. 우리는 실제로 시각적으로. 여기까지 가봤고 또 인셉션에서는 그 림보라고 하는 그치. 그 꿈 제일 아래 단계 거기 가면 이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제일 끝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의 끝과 의식의 끝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재밌는 게 그 두 가지 세상에서 동일한 점이 있거든. 거기 가면 시간이 느려진다.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과학적인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할 때 이런 터지는 폭발하는 이미지도 그렇고 사실 폭발하기 전에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양자역학적인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가지? 이거 약간 우주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 불꽃 튀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렇지. 이런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고편이 인터스텔라랑 되게 비슷해. 뭔가 우주로 떠나기 전에 양자 수준의 미시의 세계로 가면 사실 우리 앤트맨이나 이런 영화도 봤지만 그런 데 보면 이제 깜깜한 데서 뭐 전자가 떠다닌다든지 이러면 사실 그 양자역학적인 거는 우리가 아직 알아낸 게 많이 없으니까 뭐 핵분열하면 이제
뭐 전자나 그 원자나 이런 입자 수준으로 들어가야 그거를 실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시각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 난 좀 되게 우주적이라고 뭔가 새까만 데서 별들이 막 있는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음향적으로는 좀 소름 끼치게 좀 많이 했다. 그래서 되게 몽환적인 시각이랑 그런 걸 좀 무섭게 느끼게끔 그렇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보고 그렇게만 판단을 합니다. 정윤이는 어째 보는 거? 일단은 그 막 폭발하고 이런 거는 CG를 아니 이 감독이 CG 안 쓰는 감독이 유명하잖아. CD를 가능하면 쓰려고 했지. 그렇지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이것도 하나 기사는 못 봤는데 기사에서 보니까 CG 없이 핵폭발을 구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뭐 작게 뭐 그렇게 폭탄을 썼거나 아니면 뭐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CG를 안 쓰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이 영화에서도 뭐 좀 더 뭐 알아봐야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CG를 안 쓰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폭발 장면 저런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조금 알긴 아는데 알아서 나는 이거 매일 예고편만 봤는데 거의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나는 이게 그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그게 오펜하이머에 대한 거를 다룬 책인데 그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제일 다들 알다시피 제일 유명한 게 핵폭발 아까 제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때가 이제 2차 대전 때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과학자들이 핵분열이란 걸 처음 발견해. 그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면 엄청나겠는데? 라는 그게 이론이 처음 나왔나 이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독일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독일에서 그 나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는 빨리 알려가지고 우리도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라게 된 거지.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보면 유대인이니까 아마 오펜하이머도 나 유대인으로 기억하는데 뭐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그 핍박했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뭐 18개월이요, 12개월이 더 저들이 더 빨라. 아니 18개월이 있지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독일이 아마 연구하는 그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다 우리보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거든. 아예 참여를 안 하는데 그 이거에 대한 과학자들이 알게 됐잖아. 핵폭발, 핵분열이라고. 그리고 독일이 만들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대통령한테 알려야 돼. 빨리 대통령한테 알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안 들을 것 같다. 편지를 쓰는데 아인슈타인한테 찾아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한테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름으로 그걸 보내고 그래서 아마 아인슈타인 그 아까 나온 장면이 나온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맨하탄인가 여기가? 어쨌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유명한 과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개발하고 몇 년 동안 개발을 쭉 하고 거기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가 누구냐? 오펜하이머. 어떻게 오펜하이머가 그럴게요?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렇게 뭐 리더로서 이렇게 다른 과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보면 이런 오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불만한 일 나오는데 과학자들 실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몇 년 동안. 그래서 파인만이라든지 파인만 같은 과학자도 엄청 유명하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네. 그 파인만이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자살해. 히틀러가 자살을 해가지고 그 독일이 패망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독일이 이게 끝났는데 사실 이게 독일을 이기려고 만들고 있었다. 근데 히틀러가 자살을 한 다음에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와서 이제 와서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80% 이상 진행을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핵폭탄 이제 어쨌든 그걸 연구를 완성을 하고 그래서 만드는 폭탄이 두 개가 있는데 리틀보이랑 팬맨이라고. 리틀보이 팬맨은 좀 유명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 유명한 진주만 사건. 진주만 그 하와이 쪽에 그 일본 다 때려갖고 난리친다. 그 영화도 있잖아요. 베네플렉 나오고. 진주만. 그래서 진주만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폭탄을 두 개를. 근데 히틀러가 죽은 게 진주만 전에 죽은 거야? 진주만 저기 있잖아. 아 진짜로? 응.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요거를 계기로 이제 일본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인가 맞나? 맞지. 그래서 3일 간격으로인가 이렇게 하고 리틀보이 처음에 떨어뜨리고 그다음 팬맨 떨어뜨리고. 아 그거 하나씩 터뜨린 거야? 같은 게 아니고? 하나씩 떨어뜨리고 며칠 핵 두 개를 받고 일본 바로 이제 항복합니다. 이렇게 된 건데 대충 이제 오펜하이머 그런 내용이 대충.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렇게 떨어뜨리고 오펜하이머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나는 죽음이며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후회를 엄청 한다고 하거든. 자기가 이거를 핵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이름 뭐였더라? 그 대통령이 핵폭탄의 위력을 보고 이제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펜하이머가 또 거절을 하고 그 뒤에 또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그 뒤에 또 그 스토리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때까지 표현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오펜하이머를 약간 이제 그거 하거든. 그게 어울릴 수도 있겠다 영화에서. 미국이 조작까지는 조작인가 해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일부러 소련에다가 정보를 흘렸다. 이 역적이다 이렇게 하고 청문회 사건이 있대. 오펜하이머 되게 유명한 청문회 사건.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대충 그런 영화인데 딱 제가 말한 이 스토리가 그냥 끝이 내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일 거야. 그래서 핵 터지는 장면도 나오니까 뭐 리틀보이랑 팬맨도 터뜨린 게 나올 것이고 후회하고. 난 궁금했던 게 영화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핵 개발을 하는 과정만 만든 건지 아니면 일본에다가 투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영화에? 아마 핵폭탄 장면을 그거 했다고 했으니까 10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난 실험하는 것까지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전쟁하는 것까지 나온단 말이야. 전쟁 내가 볼 때는 전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진주만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길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일본에 떨어뜨린 게 나온다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아니 왜냐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찝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핵이라는 거, 핵폭탄이라는 거의 존재 요거랑 핵폭탄이 무엇이며 이게 이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볼 때 대만 이게 약간 상징적인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일본에 터뜨린 게 장면이 나와.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가지고 그렇지. 뭐 제3국이나 우리는 또 일본한테 그 당시에 당한 게 많으니까 한국인들은 좀 속 시원하게 볼 수도 있거든 사실. 더 웃긴 게 뭔가 오펜하이머가 8월 15일날 와 그런데 그래 그거 생각 못했네. 어쨌든 만약 그렇다 치면은 근데 지금도 일본에서 약간 조롱당하고 뭐 그렇다던데 이게 만약 그 장면에 나온다고 난 좀 몰라요. 근데 나온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 약간 지금 요즘에 네이마르도 일본가가지고 경기 안 돼가지고 막 비난 많이 받던데 저는 일본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약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 위험할 건 전혀 없어. 뭐 그런 영화 만들 수도 있지. 약간 본의 아니게 반일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나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봉을 늦게 하는 거지. 이미 개봉했다며. 약간 타이밍이 일본에 핵포탄 떨어뜨렸을 때 그때 시기랑 좀 비슷하겠는데. 맞지? 그리고 겹칠 것 같은데. 내가 뉴스로는 그걸 봤거든. 오펜하이머가 일본 개봉 일자리 계속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일본에서 개봉 안 하는 게 아니냐. 나도 그 얘기 들었던 거 같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 개봉 일자가 잡히긴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미 지금 외국에서 개봉해가지고 많은 팬들인데 일부러 다 안 보고 있단 말이지 나는. 저도 안 봤어요. 일부러 하나도 안 보고 있어 일부러 진짜로. 그냥 오로지 이 영화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어떤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난 저걸 걱정하나 싶었는데 뭐냐면 그 핵 터지고 났다. 일본이 그 핵을 맞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약간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할 건 없지. 아니지. 그럴 수 있지 뭐. 왜냐면 어쨌든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그쪽이고. 근데 아직 피해자처럼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정체성이 문화적인 거에 많이 표출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거든. 그러니까 피해자로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피해자로 자기들은 계속 생각해왔는데 핵폭탄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약간 한 방 매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국가 간의 관계까지 뭐 가지 않겠지만은 그게 이제 솔직히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좀 뭔가 제3자적인 입장에 지켜보는 게 좀 재밌긴 할 것 같아. 사실 이거는 각색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그러니까. 없고. 근데 나는 좀 걱정이 그거라는 거지. 내가 마블 영화 이터널스를 내가 안 봤는데 이터널스에 그런 게 있다. 뭐 핵 터지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하고 애들 막 울고 있는 장면 나오고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그런 게 나온다. 이터널스에. 그건 근데 크게 중요한 장면으로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장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피해자처럼 나오는 게 일본이 피해자는 전범의 나라.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영화를 봐야 아야. 걸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핵폭탄. 이게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영화를 왜 주제로 핵폭탄을 정했을까? 저는 이거를 궁금한데, 이 사람이 항상 주제로 정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뭔가 실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추상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꿈이라든지. 저는 인터스텔라의 주제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쨌든 그 쿠퍼 아버지가 피에 대한 사랑을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여준 게 인터스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었을 때는 저는 이 사람한테 F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걸 영화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주제의식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핵폭탄 이거 굉장히 이과적인 영화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문과적인 영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폭탄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다, 핵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할 때 결국에 인간의 악함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제 포르노 산업에서 많이 발전했고, 무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빼앗고 싶고 이런 본능적인 거에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다 보면 파고들어서 더 강한 무기, 결국에는 핵폭탄이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2차 대전 과정에서 진짜 많은 무기가 발전했고 뭐 인터넷도 많이 발전했고 하면서 이제 핵폭탄까지 나왔는데 핵폭탄이랑 그걸 쓰지는 못하잖아.
사실 일본에 투어한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그런 전략 핵무기를 딴 나라에 쓴 경우가 없잖아. 그치. 이거를 보면 이 핵폭탄이라는 게 저는 필요악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게 없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냐? 만약에 핵폭탄이 없었으면 더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21세기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상 되게 진짜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많은 존재란 말이야. 핵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점점 전쟁은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지. 영화에서 아까 나왔지만 당신은 인류가 자멸할 뭐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멸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자멸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얘기하던데 동시에 자멸할 수 있는 힘을 줬지만 사람들이 덜 죽게 만든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핵폭탄이라는 것 존재에 대해서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마도 이걸 풀어갈 때 그렇게 과학적이고 어렵게만은 풀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겠지. 이 영화가 그렇지. 그리고 또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분명히 뭐 사랑 이런 얘기 할 거라 나중에 가면 이 에밀리 블런트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결국엔 에밀리 블런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자기 가족이나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고. 또 이 사람은 국가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가족, 이 아내에 대한 사랑 분명히 이런 걸 또 핵폭탄 이런 거랑 연관지어가 어떻게 막 할 것 같은데 아마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진짜 왜냐면 애기가 있나? 아니 분명히 뭐 하나 있어. 이 사람 분명히 뭐 하나 있어. 왜냐면 오펜하이머가 내가 나중에 그랬잖아. 나중에 보면 청문회 때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 청문회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펜하이머가 불륜을 저질러.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 저지른 상대 여자가 뭐 소련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수폭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련이 그 폭탄 만든 그게 작업도 엄청나게 올라.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펜하이머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하긴 했거든. 그래서 약간 앙심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뒤집어치우지. 오펜하이머 네가 그 만난 불륜 그 여자 네가 스파이지 돼가지고 지금 소련 맞나? 소련 맞을 거야. 소련이 그거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냐. 오펜하이머가 근데 거기서 또 유명한 게 아니 그러면 안 그러면 저 여자가 너를 왜 만나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해서 만난 뿐입니다. 하고 불륜의 아이콘 이런 불륜이 그 사람 인생에서 생각보다 큰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륜 안에 대한 사랑은 없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상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다루지 않았을까. 그 자기가 핵을 만들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 거야. 내가 만든 폭탄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너무 무시무시한 거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거를 좀 많이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집중하게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 그러면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에서 그게 무슨 시각적으로 뭔가 너무 잘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뭐 진짜 나쁜 사람은 뭐냐 진짜 선과 악은 뭐냐 그리고 막 뭐 그런 좀 고민할 만한 거를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셉션이나 그 다음에 만든 영화들도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나온 영화들도 뭔가 되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거를 시각적으로 영화를 다루면서도 사실은 얘기하는 건 좀 추상적이고 뭐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감성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서 나는 뭐 그렇게 오펜하이머의 이 자기 연구에 대한 후회 그런 걸 다룰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뭔가 좀 더 근원적인 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봤었니?
안 본 게 없을 텐데. 나는 사실 안 보고 딱 하나 있어. 덩케르크가 봤어. 난 덩케르크도 봤기 때문에. 테넷 봤는데 테넷도 봤지. 테넷 2번 정도 봤지. 난 테넷을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테넷 재밌지. 와, 테넷 미치냐. 근데 저는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그런 거에 중점을 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분명히 나올 때 현미경 같은데 뭐 현미경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의 뭐 그런 실험 기구일 텐데 핵분열에 관한. 핵분열 같은 걸 눈으로 직접 볼 때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약간 우주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현미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걸 아마 CG 처리를 했을 텐데 이런 게 굉장히 우주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음향적으로 이 사람이 좀 일부러 소름 끼치게 많이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음향에서 다크나이트 냄새 안 나나? 음악에서. 그 아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걸어가는 다크나이트? 저인가? 저런 거 진짜 우주적인데. 이거 뺑뺑 이거 있죠. 음악적으로. 뺑 이거 있죠. 다크나이트 음악이 다시 기억이 안 나. 난 음악이 진짜 나는 이거 장면 보면서 아까 예고편에서 이 음악 보면서 이거 다크나이트 때 느낀 거. 근데 음악 감독도 따로 있대. 아마 이 사람 한스 짐머인가? 한스 짐머랑도 하긴 했었지. 근데 한스 짐머랑만 했나 그건 나도 모르겠네. 뭐 어쨌든 음악 감독이랑 조율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 음악은 이 테넷보다는 이건 다크나이트 느낌인 것 같아. 이 음악. 근데 저는 이거 예고편에 봤을 때 약간 광활한 대지 사막 어차피 여기 사막에서 뭐 촬영하고 실험 자체를 사막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좀 자욱한 광활한 사막 이런 이미지는 좀 인터스텔라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렇게 왜냐면 인터스텔라는 이제 망해가는 지구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먼지나 이런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 많이 나고 이 당시에 이런 아둔한 것들 그러니까 핵폭탄을 이제 실험하는 근처에서 아무 방호복 없이 그냥 코트 입고 이렇게 있는 과학자들 모습이나 몰랐겠지. 방사는. 당연히 그때는 몰랐지. 그래서 응. 그때는 여자들 다 원피스 입고 구두 신고 와가지고 핵폭탄 실험하는 거 구경하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 다 몰랐으니까. 그런 것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테이프로 그냥 붙이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핵폭탄 막상 그 터지는 걸 보통은 시각적으로 그 멀리서 비춰준단 말이야. 버섯 구름 그렇지. 버섯 구름 모양으로 이게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크리스토퍼 놀란 이번에 보면 예고편에서 핵 안에서 촬영한 것 같은. 이거 방금 태양 돌아가는 거 같은 이거는 무조건 100% 핵분열이야. 그렇지. 핵분열이 그렇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터지는 그 장면이고 핵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태양이야.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예고편 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역시 뭐 이렇게만 보면 무슨 장면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굉장히 모환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핵분열하는 걸 과학자가 실제 뭐 직접 눈으로 그런 걸 실험하면서 보면 굉장히 모환적일 것 같아요. 다 이게 핵폭탄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고 다 죽일 수 있는 거지만 동시에 되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죠. 그 이제 폭발하는 거나 그런 걸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걸 좀 시각적으로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핵 터지는 장면을 지금까지 그런 장면이 나왔던 영화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나는 그거 일단 첫 번째 터미네이터 알겠나? 터미네이터가 제일 유명하지. 터미네이터에서 첫 장면 아니면 그 2인가? 3인가? 3에서 마지막 장면. 투가 투?
2에서도 그러니까 첫 장면 이렇게 나오고 어. 그게 사라의 꿈에서 나오고 그래, 맞아. 꿈이다. 근데 3에서는 그 현실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로 끝나는데 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꿈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걸 이제 실제 자기가 체험하는 거. 그게 꿈에서 체험하는 거긴 한데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에서 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두 가지를 보여주지. 어쨌든 핵편에 관한 것도 궁금한 것도 참 어차피 이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을지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스토리는 사실 나는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오펜하이머. 그래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지. 근데 크리스토퍼 논란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화를 각색해서 만든 게 두 번째란 말이야. 덩케르크 다음에 이제 오펜하이머인데 덩케르크 영화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 그 크리스토퍼 논란의 어떤 스타일은 최대한 있는 사실을 영화를 흥행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들지를 잘 않더라고. 네, 있는 사실은 그대로 사실이고 약간 발굴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발굴할 때도 뭐 최대한 그게 안 상하게끔 이제 발굴을 하니까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런 게 좀 많은데 보는 사람들이 보고 애국심을 많이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끔 막 그런 식으로 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최대한 안 좋은 걸 많이 빼고 국뽕심이 많이 차오르게끔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크리스토퍼 논란 이 영화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은 또 엄청 좋아할 것 같긴 해. 근데 굉장히 무미건조한 영화일 것 같긴 해 동시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까지 예고편만 봤을 때는 뭔가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이 시도했던 것들이 다 약간 지각체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한데 8월 15일? 참 8일 5일 그것도 참 개봉한다고 참 희한하다. 8월 15일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화요일이네.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6시 반 영화 보러 가거든요. 용화맥에서.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용화맥에서 봐요. 제가 용화맥에서 처음 본 영화가 덩케르크였는데 솔직히 그때 오른쪽 뒤쪽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감흥은 많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용화맥에서 아이맥스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사실 용화맥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걸 보면 좀 부러워하면서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좀 마음이 아플 건데 이 용화맥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걸 일반관에서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 난 사실 영화면 한 번도 안 가봐. 그러니까 다른 아이맥스 영화도 다른 데서는 용산 아이맥스를 안 가봤고 일반 아이맥스 영화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맥스로 본 적이 있고. 아이맥스 본 적이. 근데 용산 아이맥스랑 다른 아이맥스랑 다른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왕십리도 가봤는데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왕십리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불편했어. 이게 뭔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일 것 같긴 한데 그 스크린이 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뭔가 화질 같은 게 한 번씩 튄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아마 그 닥터 스트레인지 처음 영화 1편 나왔을 때 왕십리에서 봤을 건데 굉장히 그게 눈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용화맥에서 볼 때 또 그럴까 싶어서 봤는데 용화맥에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맥스가 내가 런던에서 봤거든. BPI인가 BXI인가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아이맥스 처음 만든 영화관인데 거기서 아이맥스를 그거 봤거든. 신비한 동물사전. 그린 머시기 나오는 그 그린델로의 머시기인가. 그 영화를 그 런던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눈이 아프더라고. 굉장히 별로.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용산 아이맥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 한 번도 제 B14번 이런 데서 막 어벤져스 보고 이랬는데 어벤져스를 내가 똑같은 영화를 그 용화명에서 2번 정도 봤거든. 근데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아마 B열이나 C열 정도에서 보더라도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어쩔 수 없어. 이게 IMAX 전용으로 카메라로 그렇지, 만들어서 카메라 자체가 IMAX 카메라. 이거 그냥 2D 영화관에서 보면 저같이 이제 용산 IMAX 이런 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만족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IMAX로 봐라. 부산에 있는 분들은 서면 IMAX라도 가서 봐야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진짜 팬이라면 서울에 한번 놀러 와가지고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거 추천하고 왜냐면 지금 아니면 못 봐요 이 영화는. 이거 재개봉하기 전에는 그 체험이라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 팬이라면 개봉할 때 영화명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넷플릭스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영화관에서 무조건 보시는 걸 기억이 평생 가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맞아. 일단은 예고편을 봤을 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다 보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영화 보고 나서도 그 보고 난 거를 우리가 얘기를 그때는 했고요. 이건 특별판입니다. 이 영화 리뷰할 때는 특별판이에요. 특별판. 뭐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좀 해야 된다. 저는 만약에 이거 마음에 들면 그날 뭐 심야 영화로라도 한 번 더 보고 관련된 영화도 한번 찾아볼 예정이거든요. 사실 그 진짜 좋은 영화는 그 정도까지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 저는 기대 별로 안 하고 뭐 예고편도 지금까지 안 봤는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엄청난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 네. 난 굉장히 괜찮아요. 기대도 엄청 많이 되고 그리고 사실 킬리안 머피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킬리안 머피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아니 킬리안 머피는 페르소나. 페르소나지 맞지? 거의 이제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이 자기 어떤 영화에 자기를 대입시킬 때 자기가 출연할 수는 없으니까 킬리안 머피를 이제 그렇게 쓰는 거지. 뭐 유명한 그런 것도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 강동이 이름 좀 봉준호? 봉준호의 페르소나가 이제 송강호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송강호 정도 되면 페르소나이면서도 너무 대배우라서 그냥 제일 잘 맞는 대배우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축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동엽이는 축구를 그렇게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축구 팬들이면 잘 알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이 허거슨 감독 알지? 허거슨의 약간 페르소나 일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그러니까 웨인 루니나 그 당시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은 잘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정도 되는 선수들은 골은 잘 넣어주는데 잘 넣을수록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롤이 좀 하기 힘든데 그나마 뭐 퍼거슨이나 이런 세계적인 명장들은 컨트롤 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쏙 들게 말을 잘 듣는 선수가 이제 박지성 같은 스타일. 그런 선수들은 내 마음에 꼭 맞게 필드에서 내가 시킨 대로 조율을 잘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마 영화 감독한테도 페르소나 같은 거지. 킬리안 머피가 근데 페르소나였는데 주연은 아니 처음이야. 주연은 처음이지. 왜냐면 지금까지 조연이나 이런 거야. 박지성도 그 필드에서 주인공은 아니었거든. 항상 그런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미드필드에서 이제 굳은 일 맡아서 하고 보통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박지성한테 너가 나가서 골 넣어라 막 이렇게는 못하는데 시키는 대로 이제 부족한 부분 잘 채워주는 선수였으면 이제 킬리안 머피도 약간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지. 감초 역할이나 그렇지. 감독이 요구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멋있는 건 그 크리스찬 베일이나 이런 애들이 하니까 예, 킬리안 머피가 완전 마스크도 좀 이렇게 연약한 좀 특이하잖아. 그렇지. 예, 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의 도전인 것 같아. 킬리안 머피를 주인공으로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영화에 이 정도 배역이면 킬리안 머피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약간 대배우로 도약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존재감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나는 실제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안 생겼어. 킬리안 머피랑 닮았나? 비교하면 좀 더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나? 조금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크게 생겼잖아. 그 느낌을 잘 살렸어 킬리안 머피가. 나도 아까 난 얼굴을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응. 오히려 나 맷 데이먼 이런 얼굴형이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 근데 보면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닮게 만들려고 하면 웃기거든 뭔가. 사실 똑같아질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아까 전에 난 아인슈타인 보면 좀 웃겼단 말이야. 차라리 좀 다르게 하던지. 너무 비슷하게 하면 어차피 똑같진 않은데 흉내내는 코미디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나는 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뭐 킬리안 머피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거는 영화를 까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점이 이 영화가 굉장히 어둡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결국에는 동네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거 뭐 착한 것 같아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퍼뜨리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테넷이었죠 보면 결말 빼고는 좀 건조함이 좀 많은 영화고 어려운 영화였다 치면 이 영화는 좀 새드 엔딩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결국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안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귀결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전 극한의 어둡고 진짜 우울한 마음이 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안 되고 또 뭐 희망적인 거 아니면 좀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끝나면 이 영화를 좀 실망할 것 같아. 나는 오펜하이머 때 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일단 나는 배우들의 연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대. 에밀리 블런트도 나오고 맷 데이먼도 나오고. 맷 데이먼 뭐다 너무 연기 잘. 나는 사실 로다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로다주도. 그러니까. 그리고 로다주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이자 애드립의 황제. 로다주. 가벼운 느낌의. 그 아이언맨도 로다주의 애드립이죠. 근데 그게 결국 마지막 엔드게임에서 요거까지 갔었는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로다주가 여기서도 애드립을 칠까? 이 영화는 칠 수가 없어. 근데 칠 수도 없을 거야. 왜냐면 그걸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크리스토퍼 놀란은 애드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감독이에요. 애드립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그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애드립 쳤다가 거의 다 자르는데 안 자른 게 그 장면이에요. 그 다크나이트에서 보면 조커가 이렇게 갇혀있다가 그 고든 경감이 이제 뭐 서장이 되는 다음에 뭐 승진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조커가 박수 치는 장면. 그 장면이 애드립이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애드립 진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자르는데 그 장면을 안 잘랐다고 하는데 로다주가 여기서 연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것도 참 기대도 많이 되고 킬리안 머피도 그리고 연기 졸라 그러니까 킬리안 머피의 연기가 아마 주 그게 될 것 같은데 맷 데이먼이라든지 로다주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감초 같은 조연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우들의 연기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대. 여튼 우리가 요거는 꼭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저는 이거 보러 갈 거야. 당연히 봐야지. 이거 아니 볼 수가 없어. 예약 안 하면 못 본다. 미리 예약해야 돼. 사실 나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제 예약 예매가 없으니까. 나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IMAX 아닌 거로도 볼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보려면 심야 영화로 봐요. IMAX에서 보려면.
IMAX는 이미 내가 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예매가 다 한참 지난 뒤에 보든 근데 한참 뒤에는 지난 뒤에 보려고 하다가 이제 IMAX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 영화 나오면 한 일주일은 아니고 이 영화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IMAX 틀어주고 다른 영화에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이제 IMAX 돌리거든요. 그 관을.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예매를 해놔야겠다. 영화 지금 다 매진이지 지금 들어가면. IMAX 아닌 것도? IMAX 아닌 거는 자리 많지. 아 그러니까 나는 IMAX 아닌 걸로 IMAX 아닌 거는 그냥 집 앞에서 보면 된다. 가까운 영화관에서. 그래서 나는 어차피 IMAX 못 볼 것 같으니까 확인만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무조건 IMAX 나서 나도 보고 싶긴 한데 이거는 빨리 나도 보고 싶기 때문에 IMAX 아니더라도 난 볼 내가 생각이 동엽이 얘한테 같이 6시 반 영화 보자고 하려 했는데 새벽 6시 반 수요일 아침에. 근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6시 반 영화 그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자리 지금도 있나? 지금도 있어. 근데 원래는 그 전날 거 화요일 밤에 뭐 11시나 이렇게 복가하다가 집에 오면 6시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서 자고 용산 IMAX? 내가 첫 버스 이런 거 타면 일찍 일어나. 어차피 난 좀 출근해야 돼가지고 버스에서 한 1시간 잔다 치고 뭐 겨울도 아니니까 버스에서 잔다 치고 요즘 버스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빵빵히 들어가지고 타고 한 1시간 정도 집에서 걸리니까 가서 저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아침에 밤 영화나 아침에 새벽에 가서 보는 영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새벽 감성? 아침에 딱 가서 콜라 하나 시켜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영화 3시간짜리 딱 시원하게 보고 나오면 이제 해가 떠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뭔가 또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 정리하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펜하이머 이번에 러닝타임 어떻게 되나? 3시간쯤 될 거야. 3시간 정도? 3시간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 3시간 반까지는 안 가고 요즘 나오는 영화도 거의 다 3시간 찍는 것 같아. 그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러닝타임이 트렌드가 있는데 2시간 반씩 진짜 되지도 않는 영화라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특정 영화 거론 안 했으니까 2시간 반씩 끌고 가더라고. 쓸데없이. 근데 사실 그런 영화들은 그냥 편집해야 될 것도 다 넣고 이래서 그런 거고 제가 볼 때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은 진짜 필요한 장면만 넣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감독이면 거의 이제 편집중으로 골라가지고 넣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한번 또 보고 영화관에서 이게 조조 영화는 좋은 게 원래 요즘에 IMAX가 21,000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아침에는 17,000원이더라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이 영화 3시간에 17,000원이면 굉장한 혜자입니다. 그러겠지. 용화맹에서 17,000원에 오펜하이머를 본다. 그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몇 년 동안 진짜 엉덩이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만들었을 건데 그거를 17,000원에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콜라 빨면서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이제 예고편 보면서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본편이 나오면 보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뭐 글을 올릴 이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 저희 영상 보면서 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든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저도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맞아요. 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일단 다 저희는 이제 다음 오펜하이머 본편을 보고 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조댓글까지만 좀 해주세요. 어때? 알림 설정까지는 나도 잘 안 하니까 안 하셔도 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뿅뿅.